자, 오늘은 그 인류사에 또 커다란 한 획을 그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예, 로고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100지수, 500지수, 다우존스 지수 다 포함돼 있어요. 매출은 125조 원 가량 되고요. 영업이익은 43조 원 가량 돼요. 뭐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로 된 적이 거의 없는 회사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나요? 자산은 280조 정도 되고요. 종업원 수는 15만 명 정도 됩니다. 75년 4월 4일에 설립된 회사예요. 본사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아담하고 뭐 검소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빌 게이츠의 역사입니다. 뭐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 시애틀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55년생이에요. 젊죠. 상대적으로 그 재벌들 얘기를 논할 적에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뭐 80년대, 90년대 내내 엄청난 화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뭐 세계 부자 순위 1위 자리를 계속 거의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씨하고 뭐 1, 2위를 다투고 그러죠. 요 분이 이제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는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어머니는 뭐 이곳저곳에 이사회 멤버로다가 사회 활동이 활발하신 분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은행장이었대요. 굉장히 이제 여리여리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작고 왜소하고 아마 좀 그래서 좀 뭐 왕따도 당하고 그랬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방에 틀어박혀서 어떤 컴퓨터에 특화된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13살에 레이크사이드 프랩스쿨에 입학을 해서요. 대체로 좀 좋은 집안 사람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비도 비싸고. 근데 요 학교 어머니 육성회가 바자회로 단말기를 하나 마련을 해줬어요. 옛날에 이 70년대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이런 식의 크다란 컴퓨터가 있고 이 컴퓨터에 접속해서 쓰는 이런 단말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단말기를 이런 큰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접속을 해서 시간을 할당 받아가지고서는 계산을 이뤄내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거 하나 사줬는데 뭐 베이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때라고 해요. 약간 방에 틀어박혀서 뭐 꼼지락꼼지락 뭐 하는 걸 좋아하던 어린이였고 그 우연찮게 또 어머니 육성회가 마침 컴퓨터를 하나 사줘서 그걸로다가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베이직 프로그래밍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베이직 프로그래밍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글자 첫 행에다가 이제 어떤 루프문을 넣어놓고 두 번째 행에다가 어떤 프린트 해라, 어떤 내용을 프린트 해라.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을 하던 분들은 이런 식의 문장이 익숙할 텐데 뭐 나머지 분들은 모르시겠죠. 하여튼 이런 식의 베이직 프로그램이라고 그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애플 컴퓨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걸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어요. 점점 컴퓨터의 세계로 빠져들다가 PDP-10이라는 컴퓨터에 연결을 하는 PC방, 지금의 PC방격인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CCC라는 단말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CCC라는 곳에 뭐 맨날 가 있었던 거죠. 프로그래밍 하느라고. 그러다가 그 꾸러기들이 돈 안 내고 시간을 늘리는 그런 해킹을 시도를 하다가 출입 금지를 당했어요. 이 출입 금지를 당한 멤버가 이제 폴 앨런,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빌 게이츠랑 같이 세운 창업자예요. 폴 앨런 씨. 이 사람도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리그 앨런드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이 사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겼을 적에 첫 번째 종업원이 돼요. 그 다음에 켄트 에반스라는 빌 게이츠의 절친인데 이게 어릴 때 죽어가지고 여하간 요 친구도 같이 그 멤버예요. 이렇게 넷이 멤버죠. 켄트 에반스, 폴 앨런, 그 다음에 리그 앨런드,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이렇게 넷이 그 멤버가 돼서 요 레이크사이드 프로그래머스 클럽이라는 지들끼리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요. 컴퓨터만 가지고 노는 또래 모임인 거죠. 이 그룹이 또는 빌 게이츠가 얼마나 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대단하냐 하면은 요 어린 나이에 자기네들을 쫓아냈던 CCC와 계약을 맺어요. 자기네들이 버그를 찾아서 시간을 늘리려고 했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그거를 역으로다가 그 버그를 찾아줄 테니 컴 사용 시간을 늘려달라. 암흑에서 일하던 해커가 양지에서 일하는 해커가 된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컴 사용 시간 늘리려고 버그를 찾았던 건데 그때는 쫓겨났는데 지금은 버그를 찾아줄 테니 컴 사용 시간을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딜을 성사시켜요. CCC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컴을 마음껏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 더욱 깊이 프로그래밍 학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 학교 선생님의 의뢰를 받아서 학교 수업 스케줄 프로그래밍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켄트 에반스가 이제 등산 중에 사고로 죽게 되면서 이 절친이었던 켄트 에반스는 사라지고
폴 앨런하고 더 가까워지게 돼요. 빌 게이츠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수주받은 그 수업 스케줄 프로그램을 폴 앨런하고 작업해서 완결을 시키게 됐다고 해요. 그런 사이에 둘이 72년도에 폴 앨런하고 벤처를 설립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벌이를 나선 거예요. 뭐 정식 회사는 아니지만. 그 동네에 어떤 트래픽 카운터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인텔 8008 칩을 사용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둘이 얼마나 천재냐 하면은 빌 게이츠는 그 세트 대학 입학 수능 시험, 학력고사 같은 세트 미국 수능 시험 있잖아요. 그게 1600점 만점인데 거기서 1590점을 맞았고요. 그래서 하버드를 입학을 해요. 빌 게이츠는. 그 다음에 폴 앨런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아요. 만점을 받아서 워싱턴 주립대에 입학을 해요. 둘 다 천재죠. 폴 앨런은 그 중간에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하니웰이라는 컴퓨터 회사를 입사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그 집에 아파트 보일러 켜고 끄는 그 장치나 뭐 전기 스위치 장치나 뭐 이런 두꺼비 집 장치나 이런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하니웰을. 근데 당시에 컴퓨터, 대형 컴퓨터를 생산을 하던 회사예요, 하니웰. 하니웰을 폴 앨런이 입사를 했는데요. 이 하니웰, 보스턴에 있던 하니웰에 근무를 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이 보스턴에 있죠. 둘이 만나요, 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재회를 합니다. 폴이 엄청 꼬시죠. 빌도 대학 중퇴를 시켜요. 빌이 이제 그 대학교에서 별 볼 일 없었던 게 아니라 뭐 여기서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10년 이상 이끌고 갔던 CEO로서 이끌고 갔던 스티브 발머라는 그 동문을 친구를 여기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업 시간에 그때까지 유명했던 어떤 수학 난제를 하나를 푸는 알고리즘을 하나 개발을 해요. 이 빌 게이츠가 풀어낸 알고리즘이 이제 논문에도 실렸고요. 학부생 시절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가. 천재는 천재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이게 아마 30년이 지난 후에서나 이 기록이 깨졌다 그래요. 이 알고리즘을 대체하는 알고리즘이 나온 게. 여하간 빌은 폴과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이제 합류를 해서 요 당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알테어 8800이라는 어떤 마이크로 컴퓨터가 출시가 돼요. MITS사라는 회사에서 출시를 한 컴퓨터인데요. 이 당시에는 PC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에요. PC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거는 이제 애플사랑 IBM사인데 여하간 PC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이미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개념은 있었고 몇몇 중소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성능이 좋은 알테어 8800이라는 거가 발표가 된 거죠. MITS사에. 이 MITS사와 미팅을 갔습니다. 이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빌 게이츠가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오타쿠 같은 성격이죠. 뭔가 이제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두근두근 떨리고 이럴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실력도 있겠다 뭐. MITS사와 미팅을 갔습니다. 이게 뭐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거기서 이제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MITS와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과 수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폴 앨런하고 빌 게이츠가. 그 계약을 계기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이제 국가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예요. MITS 거 이제 납품을 위한 일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직원으로 아까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릭 웨일랜드를 합류를 시키고요. 참고로 베이직 인터프리터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제 처음에 옛날식의 컴퓨터 이제 애플 컴퓨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옛날식의 컴퓨터는 이렇게 키면은 이 지금처럼 윈도우 환경이 켜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글자만 몇 개 나오다가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여기다가 바로 코드를 입력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아마 90년대 컴퓨터를 처음 접했던 분들은 컴퓨터를 키면은 바로 도스 환경에 들어가던 걸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런 윈도우 환경 이전에라도. 근데 그 이전 80년대에는 이렇게 그냥 그 베이직 인터프리터라는 게 켜져가지고서는 바로 프로그래밍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테어 8800이라는 건 어떤 놈인가 하고서는 제가 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애플 컴퓨터보다 조금 둔탁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키면은 지금의 컴퓨터와는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근데 컴퓨터예요. 그 출력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천공기가 출력이 되는 형태네요.
출력이라는 게 이제 모니터로 출력을 하기 이전 시대인 거예요. 그 천공 테이프를 이 타자기 같은 데 넣으면은 출력을 여기 모니터로 출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타자를 일일이 쳐주는 이런 식의 출력이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프린트라는 명령어가 생겼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진짜로 프린트였던 거예요. 만약에 모니터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라고 했겠죠. 재밌네요.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그런 수준의 대단한 수준의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였는데 수준이 대단하니까 80년에 이제 IBM사에서도 찾아와요. 찾아오는 게 이제 그 어머니가 어떤 IBM 회사의 어떤 사회이사로 재직 중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여하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뭐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하나니까 IBM과 미팅을 갖습니다. IBM이 출시하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와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베이직 인터프리터가 아니라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 IBM이 OS도 필요하다길래 당시에 어떤 뭐 디지털 리서치라는 회사를 소개를 해줍니다. 빌 게이츠가. 근데 둘이 뭔가 잘 안 맞아요. 뭐 라이센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IBM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니네가 납품해주면 안 되겠니?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갖고 있던 게 아니니까 IBM의 의뢰에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여기저기 뭘 납품을 할까 하다가 이제 86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애틀 컴퓨터라는 또 당시 이제 시애틀에 있던 어떤 컴퓨터 만드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던 운영 체제였어요.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그 운영 체제로 쓰려고 개발했던 소프트웨어예요. 이 중소기업 SCP에 시애틀 컴퓨터에 그 직원이 젊은 어린 직원이 21살인가에 입사를 했는데 팀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그 이 회사 마이크로 컴퓨터에 를 돌릴 그 OS를 개발을 했던 상태였어요. 그 OS가 이제 86도스라는 이름을 붙였던 OS인데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판권을 사요. 이거를 니네 회사 아닌 타 회사에 타 회사에 그거를 이식을 하는 그 영업권을 아이에게 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25,000달러, 지금 돈으로 2,500만 원이고 이거를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뭐 2억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게 그 IBM하고 잘 맞았단 말이에요. 뭐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했겠죠. 빌 게이츠랑 폴 앨런이. 근데 IBM사의 요구에 잘 부응을 했고 당시에 이제 폭발적인 마이크로 컴퓨터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풀 라이센스를 사요. 이 시애틀 컴퓨터에서 아무리 업데이트하고 변경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영원토록 갖는다라고 해서 5만 불을 더 줘요. 지금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그 라이센스를 확보를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빌 게이츠가 뭐 남의 뭐 영세한 회사의 뭐 지적 재산을 강탈을 했다느니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유 진짜 그러지 마요. 잘 나가는 사람들 시기하지 못해서 안달이야. 뭐 그렇거나 저쨌거나 빌 게이츠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뭐 이걸 강탈이라고 하면은 웃기죠. 잘 되고 난 다음에 강탈이고 잘 안 됐으면 만약에 실패했으면은 빌 게이츠가 5만 달러 날렸으면은 그건 뭔가요? 그죠? 이런 식의 사고는 하지 마세요. 남들의 성공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하하는 식의 사고는 하지 말자고요. 근데 이 시애틀 컴퓨터가 뭐 이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그 MS-DOS가 잘 나간 이후, 잘 팔리고 돈이 된 이후, 뭐 라이센스의 빈틈을 이용해서 돈 자기네들도 팔아먹었어요. 컴퓨터에 이식하지 않고 이 회사가 어떤 CPU 하나만 달랑 자기네 패키지로 팔면서 이거는 컴퓨터에 이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자기네 86도스를 껴서 팔고 뭐 이런 식의 영업 행위도 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조금 짜증이 났겠지만 뭐 그러려니 하고 갔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는 망해요. 망했는데 망하면서 이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라이센스권을 갖다가 이제 뭐 늑대 같은 기업에다가 이제 회사채로 넘기려고 하고 있던 차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반발을 하죠. 왜냐하면 MS-DOS를 못 쓰게 하려는 큰 법정 싸움에 돌입할 수도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애틀 컴퓨터에 바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소송을 걸어서 좀 공방이 오가다가 둘이 합의를 봐요. 100만 불 정도의 시애틀 컴퓨터 그 로드브록이라는 그 회사 사장한테 100만 불 정도 준 다음에 이 회사 사장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OS의 개발 주역인 팀 패터슨은 시애틀 컴퓨터에도 입사했다가 퇴사했다가 입사했다가 퇴사했다 그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입사했다 퇴사했다 입사했다 퇴사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해요. 뭐 몇십 년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꽤 큰 돈을 만졌던 사람이에요. 뭐 여하간 그렇게 해서 90년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다 크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너무 유명해서 뭐 특별히 말할 거리는 없을 것 같아요. 20세기 컴퓨터 혁명의 당당한 주인공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나 꿀릴 것 없고 뭐 그 다음에 남들이 누가 봐도 될 놈이 된 거죠. 천재 둘이 모여서 그 다음에 뭐 밤샘 작업을 뭐 밥 먹듯이 하는 똑똑한 천재들이 열심히까지 했는데 즐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금수저 출신에다가 뭐 주변 환경도 모든 게 갖춰져 있었고 시대적으로도 모든 게 갖춰져 있었던 뭐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담이지만 이 폴 앨런 씨하고는 그 동업자 관계 50대 50 지분의 동업자 관계였는데 이 양반이 이제 동업을 하면 누구든 마찬가지거든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고 마침 사이가 안 좋아진 그때쯤에서 이 사람이 어떤 치명적인 뭐 백혈병 비슷한 거를 얻어가지고 투병 생활을 해요. 몇 년 했는데 그리고 돌아왔더니 빌 게이츠가 야, 일 나 혼자 다 했는데 50대 50은 불공평해. 일 나 혼자 다 해서 회사가 이렇게 커졌는데 50대 50은 불공평해 해서 6대 4로 빌 게이츠가 조금 더 지분을 확보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는 아마 64%까지 빌 게이츠 지분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여하간에 폴 앨런 씨도 뭐 거의 20조, 30조 가량의 대재벌입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둘이 완전히 화해를 해가지고 뭐 폴 앨런 씨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둘이 절친으로 계속 잘 지냈다고 해요.